이동발 기지가 보도되면서 대응팀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트럼프는 이번 공격 뒤에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했죠. 이란은 이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중국 역시 관용지를 통해 핵시설 파괴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성향 폭스뉴스가 제기한 중국의 이란 무기 지원 의혹도 정면 반박으로 나섰습니다. 베이징 강정욱 기자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소식을 실시간 파악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빅2 스텔스 폭격기가 공중 구비를 받으며 이동한 걸 두고 무게 13톤이 넘는 벙커버스터 GBU-57을 두 발씩 탑재했다는 근거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국15는 포르도 핵시설의 경우 지하 90m 깊이 암석층에 건설됐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반면 GBU-57의 성능은 지하 60m 깊이의 목표물을 파괴하는 데 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2번 이상의 폭탄이 지하를 연속 관통해야 하는데 아직 미국은 이런 전술 능력을 공개 검증한 적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영 CCTV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역 공세나 중국 내 미군 기지 공격 등 확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因为美军在中东的军事基地，离伊朗很近，都在伊朗的家门口。打击美军的军事基地要比打击以色列的目标要容易的很多。 폭발 화물기가 이란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 뒤 룩셈부르크행 항공 3편이 이란 정국에서 사라져 수변치 않다는 보도였습니다. 한국15는 해당 보도의 근거였던 비행 경보 추적 사이트를 역으로 제시하며 오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럽 최대 항공사 카고루프 소속 화물기가 이란과 접한 투르크메니스탄을 경유했을 뿐 이후 최종 목적지인 룩셈부르크로 정상 비행했다는 겁니다. 특히 신 트럼프 성향의 미국 폭스뉴스를 콕 집어서 중국을 분쟁에 끌어들이려 했다며 알을 세웠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공격하면서 북한으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2년 전 1차 북핵 위기 때 미국은 북한의 연변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취소했었는데요. 북한은 이란과 상황이 달라 핵시설 공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체계에 반발해 1993년 3월 핵확산 금지조약 NPT를 탈퇴하며 1차 북핵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영변 일대의 북핵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한반도 전쟁 위기론이 확산된 겁니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그러나 폭격 직전 취소했는데 우리 정부의 반대와 북한의 반격 등으로 100만 명 이상이 희생될 것이라는 보고 등을 받고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후 협상을 통해 핵 문제를 풀어왔지만 이번에 이란을 직접 공격하고 나서면서
국정원실장과 수석 비서관 등 핵심 참모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제 정세가 엄중한 가운데 국정과제 수행과 현안 챙기기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수석 보좌관 회의, 윤석열 박근혜 정부는 수석 비서관 회의라는 이름으로 각각 정례회의를 연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나 다름없는 곳이죠. 국정과제를 설계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한 주 동안 정무부서 보고를 받은 소회를 이야기하면서 공직사회는 세상이 바뀐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섣부른 공급 대책을 내놓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출범 후 일주일이 지나 정부 부처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돌아본 결과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고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어 질의응답에 나선 이준석 국정기획위 경제 2분 과장은 AI 공약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공직사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무사 안위를 질타했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걸 이행해야 할 공직사회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들기도 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최근 집값 급등 문제를 거론하며 일시적 대책은 수립하지 않고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수도권 신도시를 만드는 등의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lik은 땜질 처방이 오히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검찰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형식적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불성실한 보고였다고 호평했습니다. 적어도 이 공약사항을 정리해서 어떤 이행계획 정도는 내줘야 되는데 형식적인 요건 자체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국정기획위는 또 해수부 이전은 대통령 공약인데 업무보고의 거의 마지막에 지역 공약으로 다뤄지는 등 부실하게 처리되어